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도성입니다. 전기 응용 1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도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용액이라고 했는데, 자, 보기 선지를 보시면 가성소다, 가성칼리, 황산, 인산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가성칼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게 가성가리라고도 하는데 수산화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산화칼륨 KOH라고 표현을 하죠. 화학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가성소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NaOH 또는 뭐 소듐이라고도 하죠. 나트륨을. 자, 그런데 이러한 화학식으로 표현이 되고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왜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왜 넣어주냐면 순수한 물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전해질들을 첨가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유전가열에 관한 사항이다. 관계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전가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전극의 고주파 전개 속에다가 유전체를 넣어서 거기를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유전체 내부에 무엇이 생기냐면 유전체 손이 생깁니다. 그쵸? 그 유전체 손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가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가열은 도체가 아니라 이러한 절연체 또는 유전체를 가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재 건조라든지 아니면 섬유의 접착 건조 또는 목재 접착 그리고 고무의 건조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되지 않는 것은 4번 열전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유전 가열을 하게 되면은 선택적으로 가열하는데 용이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균일하게 가열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도를 제어하는데 좀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과 이 유전 가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간접식 저항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금속 발열체에 전류를 흘려서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식 저항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식 저항로가 있고 간접식 저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식 저항로, 그러니까 직접 가열해서 얻는 저항로에는 무엇이냐면 섭씨 2000도씨에 육박하는 온도로 직접 가열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흑연화로라고 있어요. 흑연화로는 이제 탄소의 흑연화를 이끌어내는 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카보런덤로라고 있습니다. 카보런덤로는 탄화규소를 만드는 로, 그리고 카바이드로는 탄화칼슘을 만드는 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세 가지가 직접 저항 가열로예요. 근데 간접식 저항로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4번 흑연화로가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나머지 1번, 2번, 3번은 간접 가열 저항로의 대표적인 예니까 꼭 이 종류만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열차 저항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열차 저항에는 크게 5가지가 있죠. 기동도 있고요. 그리고 경사에 의한 저항, 구배 저항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주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행 저항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을 때 발생하는 저항이죠. 가속도 저항이 있겠고,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곡선 저항 또한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복선 저항이라고 돼 있죠. 곡선 저항, 복선 저항 단어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선 저항은 열차의 저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직류 아크 용접에서 용접봉을 용접기의 양극에 플러스 모재를 음극에, 모재라고 하는 건 이제 용접하려고 하는 그 물체를 말하는 거죠. 자, 연결하는 경우의 극성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봉을 전원의 음극에 연결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모재를 양극 단자에 연결하는 것을 정극성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역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지문에 따르면 용접봉을 용접기의 양극에 연결한다 했죠. 자, 이미 반대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역극성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대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열 회로에서 열 용량의 단위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의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물체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용량의 단위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줄 퍼 도씨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형태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36m 곱하기 40m인 테니스 코트를 메탈 할라이드 램프 400W, 램프 광속 F는 34,000 루멘을 사용하여 투광 조명을 할 때 소요 투광기 수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단, 설계 조도는 250럭스, 조명률 U는 0.37, 보수율은 0.76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공식, 재밌는 에이드 공식 또 나왔죠? for는 에이드.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줄 거냐면은 n에 대해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u와 f는 우변으로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항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a, d, e를 뭘로 나눠줘요? f, u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d라고 하는 건 뭐죠? 감, 광, 보, 상, 률입니다. 감광보상률은 보수율과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율을 m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m분의 1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지워볼까요? 아, 이건 감광보상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결국에 이 d가 뭐라고요? 이렇게 와야 되겠죠. 역수관계니까. 자,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A라고 하는 것은 면적입니다. 36 곱하기 40이기 때문에 36 그대로 적고 40을 곱해주게 되고요. 여기다가 설계조도 250럭스라고 했고, 자,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주어죠? 광속 얼마예요? 34,000이죠. 34,000 루멘 곱하기 조명률 0.37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0.37 곱하기 M은 뭐예요? 보수율이죠. 보수율 0.76. 이것을 계산해주면 그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37.56개가 나오게 됩니다. 37.65개죠. 65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37.65 점으로 나왔죠. 소수 점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조명 가게 가서 1.3개 주세요. 조명 1.7개 주세요. 3.5개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조명, 만족하기 위한 요 조명의 개수를 37.65라고 한다면 실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38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같은 형태인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볼게요. 자, 다음은 사이리스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결과들인데 적당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잖아요. 자, 3번에 좀 함정이 숨어 있죠. 직류 위상 변환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직류에 위상이 있을까요? 직류는 주파수 성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라고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중 겹치기 용접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흥미로운 문제네요. 자, 겹치기 용접은 저항 용접의 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분류를 좀 적어보면 저항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겹치기, 겹쳐서 용접한다 그래서 겹치기 용접이에요. 그 다음에 맞대어서 한다 그래서 맞대기 용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기 용접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점 용접이에요. 근데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스폿 용접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 용접이에요. 경우에 따라 시임 용접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젝션 용접이라고도 하고 상황에 따라 돌기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겹치기 용접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플래시 용접.
불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꽃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뭐죠? 업셋 용접이죠. 업셋 용접. 자, 이렇게 종류를 고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겹치기 용접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포함되면 안 되겠죠? 어디죠? 2번. 업셋 용접이겠네요. 그러면은 9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지우고 10번 볼게요. 10번. 지금 살짝 삐뚤어졌네요. 9번에 2번이죠. 자, 좋아요. 좋아요. 10번 볼게요. 권상하중 몇 톤이래요? 10톤이래요. 10톤 권상속도 5m/min의 기중기용 전동기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전동기를 포함한 기중기의 효율은 80%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권상용 전동기의 출력을 구하는 공식은 P라고 하는 것은요. kWV를 뭘로 나눠줘요? 6.12에 2타로 나눠주게 돼요. 2타. 2타는 여기서 효율이에요. 자, 그런데 이 K가 의미하는 것은 여유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유분, 여유율 의미하게 되고, W는 권상하중, V는 속도를 의미하게 돼요. 의미. 그런데 속도의 단위가 좀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여기 6.12로 나눠줬잖아요. 그럼 속도의 단위가 뭐가 돼야 되냐면 분당 속도로 나눠줘야 돼요. 미터 퍼 미닛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6.12가 아니라 요 위에 9.8을 곱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가 미터 퍼 미닛이 아니라 미터 퍼 세컨즈가 돼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쨌든 권상 속도가 분당 속도이기 때문에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요 식을 이용을 해보면 지금 지문에서는 여유율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K를 1로 간주한 상태에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것은 권상하중이 10톤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분당 속도, 권상 속도 5m/min 그리고 6.12에 곱하기 효율 얼마래요? 0.8이래요. 그쵸?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0.21kW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가장 가까운 값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단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 그러니까 일방향성이 단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단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를 물어봤는데 1번 트라이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트라이액.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죠. 그쵸? 대표적인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가 트라이액이고, 자, 그 다음에 SCS는 단방향 4단자 사이리스터고요. 자, 그다음에 SCR은 뭐예요?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마지막으로 SSS는 뭐예요? 양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단방향 4단자 사이리스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SCS를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볼게요. 단방향 2단자에 또 뭐 있죠? 양방향 2단자? 다이악 있습니다. 다이악. 자, 그 다음에 12번 자동 제어에서 폐회로 제어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폐회로 제어계를 이제 폐루프 제어계라고도 하죠. 폐루프 제어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어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목표값을 이제 출력과 비교를 해서 좀 차이가 나면 다시 신호를 보내서 계속해서 돌 수 있는 루프를 가진 회로를 폐회로 제어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폐회로 제어계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역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대역폭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 2번에 있는 감대폭이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우리가 일종의 깔때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깔때기가 구멍이 크면 어떻죠? 그만큼 뭘 더 많이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죠. 자, 이 대역폭이 증가한다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제어 시스템의 신호를, 입력에 대해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을 물어봤죠. 1번 정확성 증대, 루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차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비교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차가 이제 줄어듦으로써 정확성이 증대되고요. 감대폭 증가하고요. 자, 비선형과 외형에 대한 효과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폐회로 제어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전자식 안정기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자식 안정기가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이냐면요. 상용 주파수의 그 주파수를 고주파로 변환해서 안정적으로 점등하는 그런 장치를 안정기를 전자식 안정기라고 하는데 이 전자식 안정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고주파 함유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이 아닌 것을 물어봤잖아요. 자, 고주파 함유율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되어야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도 다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3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입니다. 20kW 이상의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의 가장 적당한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에는 뭐가 있나요? 자, Y델타 기동 있죠? 전전압 기동 있죠? 기동 보상 기법 있죠? 리액터 기동법 있죠? 그리고 콘돌퍼 기동법도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3번의 2차 저항 기동법은 이제 삼상 전동기고, 삼상 유도 전동기고. 자, 배제한 상태에서 보면은 20kW 이상의 농형 유도 전동기래요. 우리가 전전압 기동법은 소형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잖아요. 전격 전압을 바로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아니고 Y델타 기동은 보통 5에서 15kW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번 기동 보상 기법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동 보상 기법은 우리가 15kW 이상의 전동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자, 14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15번은 루스 선도가 주어졌네요. 그렇죠? 루스 선도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세타가 있죠. 세타. 0도부터 몇 도까지 있습니까? 180도까지 있습니다. 그쵸? 180도인데 90도를 기준으로 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가 몇 도래요? 90도. 그쵸? 자, 나머지는 그냥 각도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광도, 세타에 따른 광도가 여기 몇 칸델라래요? 100 칸델라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왕곡선의 식은 I 세타라고 하는 것은요. I 세타라고 하는 것은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0도일 때, 세타가 0도일 때 광도값 100칸델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90도일 때는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도가.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자, I의 0도일 때는 세타의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A 플러스 B가 뭐와 같다고요? 100과 같다고요. 100.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1번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I 90도. I 90도. I 90도에서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럼 A도 같이 지워지게 되고 남은 건 뭐예요? B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광도는 0칸델라이기 때문에 0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 B는 0이구나. 그러면은 B가 지워지는구나. 그러면 A는 결국에 자연스레 100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백왕곡선식 I 세타라고 하는 것은 100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번은 라플라스 변환이 출제되었는데요.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림과 같은 ut-a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a초보다 커졌을 때 ft 값이 1이라는 값을 일정하게 출력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t a라는 단위 계단 함수가 있을 때 자, 0과 1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0과 1이 구분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t-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t-a가 0보다 클 때 1이라는 값을 만족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라플라스 기본 적분식으로 나타내주면은 0부터 무한대값 유도 과정 모르셔도 됩니다. 결과값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을 시작하게 주게 되는데 자, 이거를 ut-a에 뭘 해줘야 돼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 d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s분의 1의 마이너스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as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처럼 약간 전기 응용에서 라플라스가 출제된다고 하면은 복잡한 라플라스 그런 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너무 크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러면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어서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을 양극으로 하고 음극은 불용성의 탄소 전극을 사용한 다음 전기 분해하면 금속 표면의 돌기 부분이 다른 표면 부분에 비해 선택적으로 용해가 되어서 평활하게 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자, 1번부터 볼까요? 전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그런 철탑, 전주, 이런 걸 말하는 전주가 아니라요. 전기 주조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주조라고 하는 것은 금속, 두꺼운 금속층을 만들어서요. 전기 도금의 원리를 이용해서 두꺼운 금속층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원형을 떼내어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주조는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전기 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주 설명드릴 때 전기 도금의 원리라고 했는데 전기 분해의 원리로 도금하고자 하는 소재를 음극으로 해서 우리가 직류 전류를 가해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전기 도금이라고 하고요. 3번에 있는 전해 정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분해의 원리를 이용해서 금속을 정련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 전해 연마인데요. 전해 연마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금속 표면을 녹여서 연마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결국에 거울과 같은 평평한 표면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전해 연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다음 중 절연전선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KC122에 따르면 전선의 종류가 주어져 있는데 결국에 여기에 절연전선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압절연전선 4가지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첫 번째,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닐 절연전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이 있고요. 네 번째는 고무 절연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3번에 보시면 캡타이어 절연전선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캡타이어 케이블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1번이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어떤 물질이 자극에 의하여 발광하고 자극을 제거하여도 발광을 지속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하는 용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발광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광은 뭐냐면 자극이 작용하는 동안만 좀 밝게 빛나는 것인데 인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극이 제거가 되어도 잔류되는 그러한 발광 현상을 우리가 인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 주광이라든지 파이로루미네선스가 있는데 주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맑은 날 햇빛을 주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로루미네선스는 루미네선스의 한 종류입니다. 결국에 이 불꽃 속에 알코올 램프의 불꽃 속에 넣었을 때 발광하는 현상을 말하게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기용용 마지막 20번입니다. 사이리스터의 게이트 트리거 회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발진 회로라고 보이시나요? 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해서 뭘 발생하는 거죠? 파형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라든지 그런 파형을 발생시키는 회로를 발진 회로라고 하고 자, UJT 발진 회로는 낮거나 중간 주파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이악은 SCR이나 아니면 트라이악에 이렇게 게이트 트리거 신호를 주기 위한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PUT 발진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UJT와는 유사하지만 PUT는 조금 더 낮은 전류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된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SCR 발진 회로라고 있어요. 요거는 옳지 않습니다. SCR은 보통 위상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기 응용 문제 풀이 맞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